챔피언스리그 1차전이 네. 굉장히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나폴리와 리버풀의 경기. 동시간대 사실 너무 재밌는 경기들이 많아요. 인테르 바이언도 있고, 그렇죠. 여러 토트넘 경기도 토트넘 있고. 경기 있고, 맞아요. 예. 너무 많네. 그래서 저희가 이 경기는 이미 커뮤니티에 공지가 올라갔는데 이거를 라이브로 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찬우 형이랑 저랑 했던 것처럼 네. 다른 별도의 공간에서 그 시간에 딱 리액션도 하고 경기를 볼 건데 저랑 형철이가 새벽에 나와서 볼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항상 만나면 경기가 재밌긴 했었어요. 자, 그리고 최근의 맞대결이 비교적 최근입니다. 진짜 최근. 2019년 9월 18일, 2019년 11월 28일. 2019-20 시즌 때 이제 조별리그 때 만났는데 맞아요. 나폴리의 1승 1무였습니다. 이때 홈에서 이겼어 나폴리가. 맞아요. 공교롭게도 이때 골 넣은 선수들 다 떠났네요. 그러네. 메르텐스, 요렌테, 여기에 대안 로브렌까지. 네. 그런 점들을 보면 좀 공교롭긴 한데 어쨌든 나폴리의 경우는 최근 두 번의 홈맞대결을 모두 이겼어요. 리버풀에게 이 두 시즌 연속으로 그때 조별리그 때 만났잖아요. 예. 홈 경기는 다 이겼던 나폴리가 되겠고요. 참 조별리그 때 자주 만나 둘이. 네, 지난 5시즌 동안 같은 조에 3번이고 이겼으니까 네. 1819, 1920, 이번에 2223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폴리는 홈 2연승이에요. 예. 이전에 유로파리그에서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때도 홈에서는 나폴리가 아예 실점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3경기 연속 무실점.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나폴리는 굉장히 리버풀에게 좀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예. 나폴리가 최근 잉글랜드 팀을 상대한 홈 경기에서 6경기 5승입니다. 이 중에 2승이 이제 리버풀에게 거둔 승리고 그 정도로 잉글랜드 팀에게 홈에서는 매우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고요. 리버풀도 근데 나폴리를 만나서 패하긴 했지만 정작 최근 이탈리아 원정에는 아탈란타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인테르. 밀란, 인테르 이렇게 좀 해당이 되죠. 조별리그 때는 또 밀란이 있었으니까 3연승입니다. 그 인테르전도 되게 경기력적으로는 사실 고전을 했는데 피르미누가 마지막에 맞아요. 해줬죠.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에 또 이겼어요. 그런 걸 보면 결과를 내는 부분에서 어쨌든 이탈리아 원정에서 최근 리버풀은 재미를 봤다. 나폴리 원정에서 연패를 당했을 때하고는 약간 흐름이 좀 바뀌어 있어요. 이전에 14경기 3승이었는데 지금은 3경기 3승이니까. 아 기억나네요. 생각해보니까 AC 밀란이랑 리버풀이 이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때 붙었었죠. 예, 그때, 리버풀은 이미 예. 오전 전승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코나테가 아마 질라탄을 되게 잘 막아서 질라탄이 끝나고 되게 칭찬했던 그 경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경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매치 팩트를 보면요. 나폴리 현재 3승 2무로 세리아 2위입니다. 예. 그 라치오전 끝난 직후에는 1위였는데 이제 아탈란타가 또 1위로 올라가면서 2위로 자연스럽게 좀 밀려나게 됐고요. 무패를 달리면서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죠. 2019-20 시즌 이후로 3시즌 만에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하게 됐고 나폴리 구단 기준으로 7번째 챔피언스리그 본선입니다. 근데 지난 6번, 이번 7번째니까 그동안은 6번이 되죠. 지난 6번의 챔피언스리그 시즌 첫 경기 성적이 3승 2무 1패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렇네요. 2017-18 시즌에 샤흐타르에게 첫 경기 패한 거 외에는 예. 다 첫 경기에선 지지 않는 성적을 보여줬고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근 12경기 5승 6무 1패. 썩 좋은 편은 아닌 거예요. 무승부가 좀 많아요. 그렇게 봐야죠. 예. 네, 무승부가 많다는 부분은 나폴리로서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예. 오히려 이겨야 되는 부분인데 비기지 않으려면 수비가 잘해야 돼요. 이 팀은 토너먼트 진출이 목표인 팀이니까. 맞습니다. 예. 비기지 않으려면 수비가 잘해야 되고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네. 스팔레티 감독은 로마, 제니트, 인테르 여기에 나폴리까지 네네네.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번에 또 4번째 팀을 이끌고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의미가 있고요. 리버풀의 경우는 현재 성적 7위, 2승 3무 1패. 이 2승 중에 하나 뉴캐슬전도 라스트 미닛 골이 들어가면서 겨우 이겼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지금 본머스전 이외에는 사실상 이긴 경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득실이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면 안 된다. 맞아요. 예. 그 본머스전 너무 말도 안 되는 9골, 9대0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 빼놓고 보면 굉장히 좀 부진한 리버풀의 상황이고요. 지난 시즌 조별리그 6전 전승이었습니다. 맞죠. 잉글랜드 팀 중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조별리그 7연승을 달린 팀은 없었는데 최초구나. 네, 이번에 승리하게 되면 예. 잉글랜드 최초의 7연승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몰랐네요, 지난번 이거는. 6연승을 달렸기 때문에. 예. 자,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원정 6경기 전승이었습니다. 맞아요. 조별리그 3경기 그리고 토너먼트 원정까지 포함해서 원정 전 경기 승리였는데 매 경기마다 2골 이상씩 넣었었어요. 이 원정에는 밀란의 산시로 원정 그리고 인테르의 주세페 메아짜 원정. 물론 둘 다 같은 경기장이지만 경기장이죠. 예. 어쨌든 이 경기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되면 세 번째 챔피언스리그 원정 7연승의 사례를 남긴다고 합니다. 1997년에 아약스, 2014년에 바이언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원정 7연승을 달렸었는데 이번에도 이기게 되면 리버풀이 세 번째 원정 7연승을 달리게 되고요. 챔피언스리그 시즌 첫 경기 최근 12시즌의 성적을 보면 8승 3무 1패로 리버풀은 좋은 편입니다. 한 번 졌는데 그게 이제 걸리죠. 네.
2019년에 나폴리 기록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이게 유일한 기록이라는 아. 점이 좀 찜찜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첫 경기 성적은 오히려 리버풀이 좀 좋은 편이다. 근데 최근 기세는 나폴리가 오히려 더 좋고 리버풀은 상당히 주춤해 있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난다는 점이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심지어 부상자도 네. 뭐 나폴리는 로사노가 머리 쪽이라고 예, 하죠. 이 광대 쪽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큰 부상이 있긴 한데 오시멘 선수도 지금 보면은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서 부상자만 봤을 때는 리버풀이 부상자가 훨씬 더 많고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맞아요. 코나테, 뭐 장자의 핸더슨, 그리고 지금 티아고. 예. 티아고는 근데 프리 트레이닝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이 경기 아마 클롭 감독의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아마 선발은 바로 무리이지 않을까 싶고 벤치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투르는 부상은 아니지만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당장은 한동안은 경기 출전이 초반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긴 하겠고요. 뭐 케이타 체인벌린 그 뉴스가 떴죠.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 아예 스쿼드 제외가 제외죠. 되었다. 예. 예. 이거는 아주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스쿼드 뎁스를 보면 그래도 벤치에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놀라웠어요. 갑자기 근데 명단 탈락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 생각 들 거예요. 네. 형철이가 나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냐면 케이타가 만약에 명단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클럽은 또 케이타를 중용해. 중요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명단 탈락하게 낫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거예요. 네. 이 명단 탈락을 계기로 아예 그냥 비전력 자원으로 내세워서 리그 어디서도 그냥 쓰지 말고 빨리 처분해라. 근데 케이타는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이랬는데 챔피언스리그 명단 탈락인데 정작 케이타 재계약 막 이런 뉴스 뜨고 이러면 굉장히 좀 화가 나네. 그렇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명단 탈락에 환호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빨리 내보내려 하는구나 라는 전제하에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 약간 찜찜한 게 사실이고요. 자, 키플레이어를 비교해보면 김민재 선수와 모하메드 살라를 꼽았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반다이크 대 반도다이크다. 그렇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센터백 대 센터백은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센터백 대 상대 공격 에이스는 만날 일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민재랑 살라랑 지금 리그 득점수가 같습니다. 두 골로 같아요. 예. 놀랍게도. 예. 그래서 그런 좀 재밌는 기록도 있고.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쿨리발리를 대신하잖아요. 네네네. 원래 리버풀 나폴리가 두 시즌 연거푸에서 만났을 때 쿨리발리 대 살라가 되게 재밌었어요.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나폴리 홈에서는 쿨리발리가 살라를 그냥 지워버리고. 참 그 살라랑 그 쿨리발리가 세네갈이랑 이집트라 참 많이 그것도 만났어요. 맞아요. 지난 네이션스 시즌에. 컵 때는 많이 만나니까. 경기마다 약간 결과가 달랐어요. 홈에서는 주로 이제 쿨리발리가 살라를 지웠는데 막상 그 2018-19 시즌 안필드 마지막 조별리그 6차전처럼 되게 중요한 경기 그리고 리버풀 홈에서는 또 막상 살라가 또 쿨리발리를 공략하고 결승골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그 가운데 쿨리발리는 첼시로 떠났고 그렇죠. 이제 살라의 새로운 상대 김민재 선수가 됐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네, 아마 이번에도 왼쪽 후위백은 마리오 후이가 나올 것이고 후이는 분명 살라에게 뚫릴 거예요. 아니면 올라가고 복귀가 늦어서 분명 김민재에게 많은 커버 범위를 맡길 텐데 살라 대 김민재 다시 한번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되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올 시즌 살라가 리그에서 만나는 풀백마다 리그 탑급으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풀럼전 앤서니 로빈슨 그리고 팰리스전의 타이링 미첼 다 살라에 대한 1대1 수비를 잘했습니다. 말라시아도 있었고. 네, 본머스전은 좀 논외로 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뉴캐슬전 메타겟도 살라를 훌륭하게 막았고 이번 또 에버튼전 미콜렌코가 이 살라를 또 틀어막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살라가 확실히 1대1 능력이 물론 이제 스탯은 잘 쌓고 있고 패스를 통해서 동료를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뉴캐슬전도 그랬대 상당히 지금 감각이 좋은데 약간 1대1에서 상대에게 고립되는 경기들이 리그에서 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이거 좀 어떻게 커버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고요. 지난번 라치오전은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수비하기 위해서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좀 올라가는 수비를 보여줬죠. 그리고 이게 페네르바체 때도 좀 많이 나왔던 장면들이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워낙에 커버 공간도 넓고 뒤쪽으로 백코트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톱 공격 스트라이커를 막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핵심되는 미드필더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위쪽에서 끊어내는 수비도 굉장히 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살라 선수와의 맞대결 상당히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부분이고요. 살라는 지난 시즌 조별리그에서 7골을 넣었고요. 리버풀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통산 1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구단에서 챔피언스리그 최다 도움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제라드와 밀너인데 12도움이거든요. 하나 차네요. 네, 하나 차.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전 맞대결에서 이제 쿨리발리와 대결을 했고 박빙. 이번엔 김민재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가 되겠습니다. 자, 예상 베스트 11 보니까는 오시멘 대신에 일단 라스파도리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근데 오시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최전방은 오시멘의 몫이 사실 될 것 같아요. 오시멘이 나오고 라스파도리가 나오고 이거 무게감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아무래도 오시멘이 가지고 있는 신체 능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경기 영향력 약간 리버풀 한창 때 사디오 마네가 하는 것처럼 오시멘도 그 신체 능력이 압도적인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버풀의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티아고는 풀트레이닝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르투르는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 에버튼전 막판에 3선에 가깝게 출전했던 밀너를 파비뉴의 짝으로 좀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비 엘리엇을 아마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쓸 것 같은데 문제는 엘리엇 살라 아놀드의 콤비가 아직 뭐 물 흐르듯이 연결되진 않는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엘리엇이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개인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약간 살라도 그렇고 엘리엇도 그렇고 둘 다 왼발을 쓰다 보니까 핸더슨이 오른쪽에서 나와서 공간으로 벌려줬을 때만큼 살라에게 충분한 공간이 안 나와. 뭔가 시너지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놀드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부분은 좀 변수가 있고요. 자, 포인트를 체크해보면 나폴리의 경우는 일단 전방 압박이 핵심입니다. 전방 압박을 통해서 리버풀을 측면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버풀이 최근에 3선 미드필더의 파비뉴, 뭐 핸더슨 아니면 밀너 이런 선수들이 고립을 당할 때 패스가 풀리지 못하고 계속 측면으로 향해요. 그거를 상대하는 팀들이 1차적으로 유도해내면서 결국은 손쉽게 리버풀의 공격을 측면 크로스 위주로 그냥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리버풀에게 측면 크로스 허용하는 건 아놀드 로버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보다 풀백의 퀄리티가 많이 킥 퀄리티가 좀 떨어져 있어요. 로버슨은 많이 저하됐고 아놀드는 좀 기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버풀의 공격을 뻔하게 측면으로 몰아낼수록 나폴리가 유리해질 것이다. 크로스 막아내는 수비는 라흐마니도 그렇고 김민재도 그렇고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요. 중원을 장악해야 나폴리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역습을 펼칠 수 있는 경기 장면들도 제가 볼 때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리버풀이 올라오고 볼이 뺏겼을 때 그때 역습을 이끌 수 있는 자원들이 리버풀의 중앙 미드필더 사이사이 간격에 머물면 그 선수에게 패스를 주면서 바로 역습에 기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크비차나 폴리타노가 되겠죠. 맞아요. 이 선수들이 파비뉴, 엘리엇, 밀너 사이 공간에 자리 잡았다가 그 사이 공간 되게 넓게 벌어지거든요. 그때 그 사이에서 볼을 잡고 거기서 기점으로 올라오는 풀백이나 최전방에 오시멘 혹은 라스파도리에게 볼을 주는 방식으로 역습을 전개하는 것. 이게 나폴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상대 수비가 단단하면 아직 리그 경기에서 좀 고전하는 모습이 있는 나폴리긴 해요. 레체도 그랬고 피오렌티나도 이제 그 맞대결 때 상대 수비가 좀 단단하니까 나폴리가 아직 그 단단한 수비를 뚫는데 애를 먹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이 공격력에 확실한 날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오시멘의 부상 복귀, 라인업에 포함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리버풀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는 클럽이 다소 신중한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리그에서보다 이 경기는 조금 신중하게 일단 경기를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3선 투미들도 가능하다? 맞아요. 투미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밀너 선수가 나와서 수비 시는 좀 짝을 이루고 아마 형태가 바뀌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라인을 좀 내리는 무게 중심을 좀 내리는 밀러도 왼쪽 메잘라 느낌보다는 훨씬 더 내려와서 공을 연결해주는 그렇죠. 수비 라인도 약간 조정하고 압박 기준점도 좀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클롭 감독이 밸런스를 좀 우선시하는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3선의 빌드업이 이번에는 매끄럽게 풀릴지를 봐야 됩니다. 이쪽에서 빌드업이 잘 안 풀리면서 기초 작업에서부터 리버풀 공격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역시 이 티아고 알칸타라의 부상 복귀가 어쨌든 벤치 쪽에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티아고 효과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중원 간격이 벌어진다는 점, 그래서 역습 허용을 많이 한다는 점도 리버풀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제 생각엔 공격진의 1대1 능력이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살라 대 김민재, 디아스 대 라흐마니가 중앙에서 1대1로 맞대결을 펼칠 확률이 숫자가 좀 높아지고 많아지겠죠. 그리고 요즘 폼이 괜찮은 피르미누가 이들에게 붙는 상대 수비를 좀 당겨주는 오프더블을 가져가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윙포워드들의 1대 능력이 나올 것이냐, 스탯 생산력이 나올 것이냐가 리버풀한테 핵심일 것 같고 이 공격진을 좀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이번에도 왠지 미드필더 쪽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까 형철이도 포인트에서 짚었지만 리버풀 상대로 전방 압박을 해라? 지난 시즌까지는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해야 돼요. 올 시즌을 보면은 리버풀에게 오히려 전방 압박 거는 팀이 유리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리버풀은 오히려 빌드업 시에는 여전히 고전하는 능력이 반복될 것 같고 공격진의 1대 능력이 오히려 상대를 뚫어낸다면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주부심과 대기심 VAR 심판들 스페인 인물들이죠. 경기 확실히 저는 재밌을 것 같고 김민재와 살라의 대결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번 새벽에 밤을 새는 거 혹은 조금 자는 거 충분하다. 어쨌든 생각 드네요. 김민재의 챔피언스리그 본선 데뷔전이라. 재밌겠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